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차 함수 중에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학년들은 정비례 관계가 1차 함수의 일종이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2학년들은 정비례 관계와 1차 함수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함수의 정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대응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x의 원소 a, b, c, d, e는 중학생들이고 y의 원소 l, m, n, o, p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했냐면 각 중학생들에게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을 한 개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는 L을 선택했고 B는 M, C도 M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응 관계를 어떻게 단 한 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래에 적어놓은 바와 같이 fx는 x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f 상자를 통과하면 나오는 것은 x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a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l이 나오고, b가 들어가면 m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수가 되는 이유는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딱 한 개씩만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 관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관계식이 우리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함수 관계로는 조금 부적절하죠. 그래서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둘 다 숫자인 그런 함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역시 함수 관계인데 x와 y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은 200으로, 2는 400, 3은 600으로 화살표를 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벌써 눈치를 채겠습니다. x에다가 200을 곱한 값이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쓴다면 fx는 200x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f 상자에 들어가면 200배가 되어서 나온다. 그런데 200배가 되어서 나온 그 값을 y라고 쓸 수 있으니까 y는 200x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자, x에도 200, 2에도 200, 3에도 200을 곱해주니까 200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200은 상수인데 정비례 관계에서 상수는 비례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x에다 a를 곱한 값이 y가 될 때, 이때를 x와 y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곱해주는 값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a가 0이 되면 x가 뭐가 되든 전부 다 y가 0이 되죠. 그래서 y도 바뀌어야 되는데 y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정비례 관계의 특성에서 좀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비례 관계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a는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례의 정확한 정의는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x가 1에서 2로 2배 될 때 y는 200에서 400으로 2배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가 1에서 3으로 3배 될 때 y는 200에서 600으로 역시 3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는 두 가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x에다
0이 아닌 일정한 값을 곱해서 그것이 y가 될 때, 또는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를 x가 커지면 y도 커지면 정비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입니다. 자, 이게 왜 틀린 건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y는 200x라 하는 정비례 관계에서는 x가 이게 커지면 y도 같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상수가 항상 양수가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이 식은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5인 경우인데 fx는 마이너스 5x. 자, x에다가 일정한 값 0이 아닌 마이너스 5를 곱해서 그게 바로 y가 될 때 정비례 관계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x가 커지고 있는데 y는 어떻습니까? y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로 바뀌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는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양수만 다루는 초등학교 때 좀 편법으로 기억했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학교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를 임의대로 나름대로 그냥 알기 쉽게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오류에 빠져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는 다시 이야기하면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되는 것, 또는 x에다가 0이 아닌 일정한 수를 곱해서 y가 될 때 정비례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배, 3배 된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양수는 2배 하면 커지지만 음수는 2배 하면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대로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함수 관계를 보겠습니다. x가 1에서 2로 3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그때 y는 36, 18, 12 이렇게 변합니다. 자, 1은 36으로, 2는 18로, 3은 12로. 자, 그러면 벌써 눈치채는 학생이 있겠죠. 이건 어떤 관계일까요? x와 y를 곱하면 36으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6을 1과 36으로 쪼개고 36을 2와 18, 3과 12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x와 y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x와 y는 반비례 관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x, y는 36이다, 이게 관계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식은 보통 y는 하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36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할 때는 흰 글씨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답을 적을 때는 y는 x분의 36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또 y는 fx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fx는 x분의 36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반비례 관계에서 x와 y의 곱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곱이 항상 36으로 일정하죠.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이고, 이 36을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상수라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에서도 역시 비례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걸 일반화하면 x 곱하기 y가 a가 될 때, 즉 a는 0이 아닌데 0이 아닌 일정한 수가 될 때 x와 y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반비례 정의는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것이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두 가지로 기억해야 됩니다. x와 y를 곱한 값이 0이 아닌 일정한 값이 될 때 반비례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시험에서 반비례 정의를 물어보면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비례 관계에서도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사고인데 초등학생들이 정비례, 반비례 딱 두 가지만 배울 때 정비례와 반비례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편법인데 그때는 음수를 다루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만 이건 정확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XY가 36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비례상수가 양수만 되는 게 아니죠.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XY가 마이너스 36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XY의 곱이 일정한 값이 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인데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36, 2일 때는 마이너스 18, 3일 때는 마이너스 12입니다. X가 1에서 2로 3으로 커지는데 Y도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인데 X가 커지면 Y도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그런데 반비례 정의에 입각하면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자, 봅시다. X가 2배가 됐죠. 근데 Y는 2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X가 3배가 되었죠. 그럼 X는 역시 3분의 1배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X와 Y의 곱은 마이너스 36, 여기도 곱은 마이너스 36. 일정하게 마이너스 36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두 가지 개념, 반비례 관계는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X, Y의 곱이 일정한 값이면 반비례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반비례의 정의가 뭐냐 물어볼 때는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함수 관계가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대응되고 있는지 아마 1학년들은 잘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1은 5로, 2는 8로, 3은 11로 가는데 이게 혹시 정비례가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해보면 1에다가 5배를 하면 5가 되죠. 근데 2에다가 5배 하면 8이 안 되죠. 10이 돼야 되는데 8이 나왔습니다. 정비례도 아니구나. 근데 반비례도 아닙니다. 1하고 5를 곱하면 5인데 2하고 8을 곱하면 16이니까 역시 일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반비례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 봅시다. X가 1에서 2로, 3으로, 4로 얼마씩 커지고 있습니까? 1씩 커지고 있죠? 그런데 Y는 5에서 8로, 8에서 11로, 14로, 17로 얼마씩 커집니까? 3씩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 X에다가 3배를 해줍니다. 3 곱하기 X. 자, 그 다음에 3을 곱해가지고 완전히 5가 되는 건 아니죠. 3을 곱한 다음에 얼마나 더해주거나 빼줘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 일단 3배하면 3이 되는데 5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해줘야 되죠? 2를 더해줘야 되죠? 2도 봅시다. 2에다 3을 곱하면 6이 되는데 6에다가 역시 2를 더해주면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3배를 해준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3일 때도 성립하고 4일 때, 5일 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즉 X와 Y의 대응 규칙은 fx는 3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가 f상자를 통과하면 3배를 한 다음에 2까지 더해주면 된다. 그 더해준 값이 y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식에서 함수식에서 우변이 1차식이죠. 그래서 이 함수 관계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관계를 나타내 봤더니 우변이 1차식이 되니까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fx는 200x는 정비례 관계라고 했는데 이 정비례 관계 우변은 몇 차식입니까? 1차항 딱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식이죠.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도 1차 함수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1차 함수는 정비례 관계가 아니죠. 3을 곱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다 2를 더해주는 바람에 정비례 관계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비례 관계는 정비례 관계이면서 동시에 1차 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1차 함수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 관계보다 범위가 넓은 대응 관계,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좌표 평면과 순서성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은 누가 최초로 그렸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